네, 지금부터는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와 새해 들어 막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연초니까요.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의 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일단 비상계엄 사태하고요, 탄핵. 네.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많은 조사들이 이제 이 문항을 핵심적으로 포함을 했는데요. 먼저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8일, 12월 28일, 29일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하는지 기각돼야 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인용돼야 한다 70.4%, 기각돼야 한다 25.4%. 요 문항들이 이제 다른 조사에서도 많이 포함됐는데요. 경향신문이 이제 메타보이스에 의뢰한 똑같이 28일, 29일 한 전화 면접 조사에서 탄핵에 찬성한다 69%, 반대한다 29%. 그러니까 탄핵 찬성 반대 또는 인용 기각 이것이 조사들을 보게 되니까 한 7대 3 정도, 70% 정도가 인용돼야 한다, 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류들이 거의 이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압도적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웬만큼 정치색이 있는 거라고 하면은 뭐 한 5대 4, 또 무응답이 10% 있으니까 이 정도가 일반적인데 이건 정치적 색깔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 영역에서는 상식을 물어봤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 상황이 어느 쪽에서는 반전이 좀 있지 않겠냐,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 수치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고 이 일관된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압도적인 차이라면 예를 들어서 탄핵 찬성론이 좀 올라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씀이시죠? 여론의 날씨도 있고 기후도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날씨의 소폭 1, 2% 변화들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큰 줄기의 기후의 변화는 사실은 지금 나타나기 힘든 것인데요. 제가 조사를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리게 되면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이제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22일, 23일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건데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잘했냐, 잘 못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잘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73%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론에는 수치가 있는데 수치의 높낮이가 있지만 사실은 스트렝스, 강도, 강하냐, 약하냐도 있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중요하죠. 수치라고 다 같은 게 아닌데요. 잘했다고 하는 73%를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매우 잘했다와 대체로 잘했다를 나눠서 묻거든요. 매우 잘했다가 62%였어요.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하군요. 굉장히 강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것이 단기간에 어떠한 이슈로 아니 어떤 사안의 발생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된다. 그렇게 상상하기 지금 쉽지 않은 굉장히 강고한 기류를 여론 지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탄핵 잘했다가 73%인데 그중에 강하게 잘했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62%란 얘기는 이건 우리 사회에서 거의 어떤 압도적으로 상식의 수준으로 해서 이 탄핵은 해야 된다는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돼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이었고 뭐 이번에도 탄핵이니까 같은 뭐 연장선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 맞지 않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번 탄핵과 이번 탄핵은 완전히 사실은 다른데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정 무능에 대한 뭐 분노, 반감 이건 이것이었다면 무능이었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한 분노인 것이거든요. 이것을 동일 선상에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같은 연장선에서 같이 비교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 여당 입장에서 이제 이런 소극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런 이제 기류들을 면밀하게 읽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닌가. 여론의 기류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지금 소나기를 피하면 다시 복원될 거야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국면을 가장 빠르게 해소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러면 과감하게 단절을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것이지 지금 약간 어정쩡하고 소극적으로 이 국면을 지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많은 주요하게 선거들이 대선도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또 내년 지방 선거도 이제 있게 됐는데요. 이런 선거들을 해서
계엄에 대해서 불법 계엄에 대해서 좀 옹호했다, 비호했다라고 하는 이미지 인상이 더 길게 남아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가오는 선거들에서 성과는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좀 아쉬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여당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만약에 여당의 지금 새로운 비대위 주류가 비윤 체제였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흐름 보여줬을 것 같은데 비대위가 이제 친윤 성향이 강한 분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좀 이 소극적인 모습들이 뭐 인간적인 면들 있고 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론에는요. 그러니까 어떤 피의자, 그러니까 윤석열 피의자와 단호한 결별을 못하는 상황, 혹은 또 비호하는 것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상황. 이거에 어떤 그 사후적 효과는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이다. 영향은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왜냐하면 그 어떤 거부의 정서가 너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네, 이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온 국민이 다 이제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제 기억이 단기간에 이것이 소멸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거기서 막 뭐 장갑차 들어오고 막 이런 어떤 그게 시각적으로 각인이 돼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뭐 정치의 퇴행이기도 하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모습이기도 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설명이 좀 어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여당 의원들 특히 어떤 올해 여당의 다선 의원들은요. 그 윤상현 의원이 한 말에 굉장히 본 속내가 묻어 있는 것 같은데 몇 년 지나면 또 찍어줘라는 어떤 다 잊어버려. 이런 어떤 관도 굉장히 오해일 수 있겠군요 이번에는. 뭐 그게 보면 많은 경우들이 지난번에 이제 탄핵에 대한 학습을 어떤 부분에서 얻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때 어쨌든 복원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모습으로 가게 되면 언젠가 복원이 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긴 할 테니까. 그런데 지금 대선과 지방선거가 남아 있는 상황들로 보게 되면은 저는 뭐 영향을 충분하게 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이제 이번 총선이 사실은 너무 빨리 올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이번 국회의원들의 임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4년이 보장된 상황이니까 그것이 이제 이런 지금 소극적인 기류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 이 어떤 탄핵 이번에 어떤 그 내란 음모 이런 거는 한 4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안 미칠 것인가 그거는 좀 관찰을 해봐야겠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이제 여권이든 야권, 진보든 보수에서 어떤 일이 이제 있게 되면 국민들이 실망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국정을 잘못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말로 회초리를 어느 순간 세게 맞아야지 그 다음번에 빨리 단절이 되고 정상적인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를 자진해서 맞으면 빨리 그 국면을 넘어가는 것인데 버팅기고 막고 하는 모습들이 길게 가게 되면 선거가 그것이 이제 총선이 있었다. 그럼 지방선거에 있었다. 다 영향을 지속해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한 사이클을 돈다. 한 사이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선, 총선, 지방선거예요. 한 정도 돈 다음에 그때는 이제 사실 복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한 사이클은 그대로 돌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 사이클이라는 것이 너무나 한정당에는 중요한 기간들이거든요. 긴 시간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기다린다고 보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본인들만 좀 몸살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당 쪽에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흐름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쉽게 지금 어떤 분명한 단절을 선언하고 이러면 좀 어떤 회복이 빠를 텐데 지금은 굉장히 비호하는 듯한 꼭 버티는 듯한 모양새가 지금 계속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의 어떤 영향력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상당 기간. 상당 기간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이제 그것이 여당의 정당 지지율이 뭐 제법 유의미하게 나오고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 여당 의원들의 지금 행동 방식이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 뭐 떨어지기도 했지만 아주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봐라 지금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이제 유권자들 국민들이 예. 이만큼 많이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더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이런 이제 굉장히 탄핵에 대해서 소극적인 기류에 영향을 주는 예.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지금 국민의힘 여당의 정당 지지율이 생각만큼 많이 낮아지지 않은 것. 예. 그것은 그런 지금 여당의 행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예. 최근 한 10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적인 극단화 현상이 매우 심해져서 예. 나는 진보 진영의 정당을 나는 보수 진영의 정당만을 지지해라고 예. 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매우 강해진 결과인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 탄핵급이나 뭐 이런 것이 나왔더라도 나는 어쨌든 저쪽은 너무 나는 예. 싫어하는 예. 것이기 때문에 저쪽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나는 이쪽 진영 정당에 대해서 오로지 지지할 거야라고 예. 하는 그런 부류들이 좀 많아진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이것이 우리를 호응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 것은 잘못 이해를 하고 예.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 상대 정당에 대한 예. 그 반감 불신이 매우 강해졌잖아요. 예. 이것을 이제 정치의 뭐 양극단화, 예. 극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 진영 또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강한 예.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당은 그냥 지지하는 것입니다. 예. 또 물론 민주당에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국민의힘이 매우 싫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민주당을 지지할 거라고 하는 예.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예. 이 현상이 최근 한 10년 동안 매우 강화되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국면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좀 오독하고 있는 예.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최상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임명한 거. 이거에 대한 네.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그 조사가 있었는데요. 예.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를 이제 의뢰로 29일, 30일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가 있었는데요. 9인 구성으로 그냥 가는 게 괜찮다. 그것은 52.6%, 예. 6인 구성, 지금의 6인 구성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38.6%였습니다. 그러니까 9인으로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고 하는 이제 기류가 이제 월등하게 높은 예.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개 방금 이제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라고 했는데 이제 자동응답 방식 조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진보든 보수든 그 성향이 강한 분들이 응답을 좀 많이 하는 특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중도 성향층, 중간층들이 많이 표집되는 전화 면접 조사로 했다고 하면 사실 이 차이 훨씬 더 크게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인 체제로 가야 9인으로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기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고 이게 왜냐하면은 실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예. 합리적으로 맞는 게 있잖아요. 예.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에 여론이 굉장히 이제 호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인이 정상화되는 것이 예. 이제 맞는 것이니까 그 기류가 높게 나올 텐데요. 이제 재밌는 조사 중에서 눈에 띄는 조사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협조를 예.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조사가 있었거든요. 동아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 아까 같은 조사인데요. 예. 그 조사에서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수사 협조 이 관련해 가지고 협조해야 하는지 협조할 필요가 없는지 예. 질문을 했는데 협조해야 한다. 예. 이것은 아까 한 7대3 기류가 있다고 하는데 예. 그걸 뛰어넘어서 80.3%.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 마땅히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여론 응답에서 분명하게 의사 표출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분명한 입장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조차도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은 것이니까 사실은 실망을 주는 것이고 설사 만에 하나라도 어떤 반대의 기류들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을 수 있을 텐데 예. 이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정상적인 절차에 대한 반항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건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건과 상관없이 네. 이 정상적인 어떤 제도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는 여론은 압도적으로 안 좋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방금 말씀드린 조사를 보게 되면 예. 협조해야 한다, 협조할 필요가 없다,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보수 성향층에서 예. 좀 뭐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높지 않겠나라 생각했는데
좀 높긴 하지만 예. 실제 보수층에서도 협조해야 한다는 응답이 59.8%, 거의 60% 달하거든요. 압도적이군요. 그러니까 보수 예.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도 예.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고 예. 이런 기류는 우리가 보수 성향층이 강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60대와 70대, 60대에서도 75.4%가 압도적이네요. 예, 예. 하고요. 대구 경북에서도 78.6%니까 아. 이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런 거기는 모습 이론이 없다고도 없는 볼 것이라고 수 보시면 있군요. 될 거의 것 같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극렬 지지자들 빼놓고는 네. 어떤 정상적인 제도, 예를 들어서 탄핵이 안 되고 기각돼야 된다는 분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네. 제도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거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군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전략적으로 본인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좀 확보하려고 또 예. 확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스스로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지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예. 것은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실망 또 나름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예. 하는 분들에게조차도 실망감을 주면서 약간 반감을 키우는 그런 이제 패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대선 후보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대선 후보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 조사들을 이제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지금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이제 의뢰한 조사 결과들을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차기 대권 주자 조사 이제 있는데요. 이 조사는 12월 29일, 30일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1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 35%로 나왔고요. 예. 2위가 홍준표 대구시장 8%, 그다음에 3위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5%로 나왔고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도 5%로 예. 나왔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4%, 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 뭐 2% 나온 분들은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 예. 원희룡 전 장관, 유승민 전 의원, 예. 안철수 의원 예. 등이 이제 2%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뭐 일강 체제 예. 굉장히 이제 강하게 형성돼 있고 이게 나머지 모두를 다 합쳐도 그거보다 많은 거죠 지금? 뭐 다 합치면 이제 비슷해지게 되는데 다 합치면 비슷한 건가요? 예.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 조사 결과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진보 후보들이 있고 예. 보수 후보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이제 범진보 후보들을 합하면 지지율 합이 44%예요. 예. 범보수 후보들 지지율 다 합하면 33%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진보와 보수에서의 이 대결 국면에서도 예. 보수 성향층들이 이제 의견들 적극 표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질문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어떤 후보나 인물이나 정당이 좀 당당하지 못한 것 같아 그것을 예. 얘기한다. 그럴 경우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여야 구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였습니다.